2부 강의.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생활 속의 독성 화학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학 물질 이름들을 많이 이제 볼 텐데 그럼 또 머리가 또 아프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원리들만 좀 핵심을 좀 쉐어해 보자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몇 가지만 핵심 단어들만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좋은 좀 예전에 나온 책과 좀 최근에 나온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관심 있으시면 책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해서 돼 있으니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체제적으로 좀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좀 적어 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 그리고 또 공기, 또 물, 또 땅 여기에 다 이런 현대인의 생활에 화학물질이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 없더라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무엇도 그렇고요. 먹는 거에는 당연히 첨가물들, 유전자 변형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사는 곳에는 포름알데히드 또 방사능 오염 문제, 이산화탄소 또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쉬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얘기를 좀 포함을 시켜드리고 미세먼지도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될 텐데 나중에 또 오늘 못다한 얘기도 있으면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여러분 회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또 모아서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또 후반 나중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포럼 아이디를 좀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는 이제 집이 보면 여러 가지 포럼 아이디에 문제가 생기는 소스가 있는데요. 왜 이거 좀 관심 있게 보게 됐냐면 이게 이제 뭐 새로 집을 짓거나 또 가구를 들이거나 할 때마다 이게 신경을 써야만 하는 쓰지 않으면 이제 제가 좀 민감한 체질이어서요.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이 디텍터도 사 가지고 관찰도 해 보고 실험도 해 보고 다양한 일들을 아마 과학자다 보니까 이런 이게 뭐랄까요? 바이오 해커 자기 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바이오 해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또 나중에 또 할 일 있으면 뭐 얘기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또 해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 또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실험도 해 보고 그런 것들 하고요. 또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것들도 아주 비교적 용이하게 자재를 살 수 있는 것들은 포름아이들 측정기라든지 뭐 pH 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가정용어로 또 쉽게 많이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방사능 측정기라는 것도 요즘에는 잘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관심 있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늦게 남아 좀 이제 환경 규제를 좀 하고 있어서 가구의 가장 큰 포름알데히드 소스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이제 단위에 따라서 리터당 밀리그램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E2 등급에 한 반 정도가 되면 E1 등급에 또 3분의 1 되면 E0 등급에 또 한 반 정도 되면 SE0 등급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슈퍼 E0 등급에서 SE0면 우리 뭐 최고다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 봤자 E0의 반 정도예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E0 등급해 가지고 노출이 2배 더 되면 마찬가지예요, SE0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실 때 항상 알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대부분 뭐 싱크대를 포함해서 이런 가구들은 E1 등급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 문제 때문에. 전에는 뭐 우리 E2 등급 많이 썼죠. 그래서 뭐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퇴출이 됐고요. 지금 E1 등급이 거의 마지노선인데요. 가끔 E0 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E1 등급의 한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10분의 1이 아니라 반 정도. 그러니까 뭐 도움은 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슈퍼 이지로 등도 마찬가지 그거의 반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이런 합성 목재라기보다는 이제 원목을 활용하시면 비용은 비싸지만 좀 적게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구 측면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고요. 차라리 이제 철제라든지 그런 걸 잘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좀 좋겠고요. 또 놀란 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가 지금은 이제 바닥 집에 강화마루 또는 강마루 또 원목마루 이런 것들을 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그게 가장 또 포름알데히드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그 이유가 보니까 뭐 위에 멀티층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하는 건 이제 강마루지 않습니까? 원목마루도 100% 원목이 아는 다음에야 다 이게 레이어로 이렇게 작업하는데, 이제 문제가 맨 밑에 이제 합판층을 깔게 돼요. 바닥에 붙이는 그 있는 면이.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위층에 맨 우리 표면 닿는데 이제 원목 깔면 뭐 합니까? 그 밑에가 합판 있는데 표면 거기서는 끊임없이 그 틈새에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데요. 측정을 해봤더니 참 진짜 2년간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마루 자재에서 상당히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제일 먼저 할 것들이 이제 환기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않은 그런 걸 내지 않는 자재들 차라리 이제 뭐 디자인적인 측면은 좀 떨어지지만 장판이라든지 다른 돌, 타일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생활용품의 다양한 또 이제 비누, 치약, 샴푸, 린스, 또 화장품 이런 것들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게 계면 활성제이더라고요.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비누 성분이죠. 거품이 내는 물질을 계면 활성제죠. 그러니까 표면에서 활성을 띈다 이렇게 해서 계면 활성제인데요. 이게 있어야 때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때에 대부분이 이제 기름때가 가장 잘 안 빠지는 물에 잘 안 녹는 그래서 잘 안 빠지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녹여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면 활성제를 쓰는데요. 거품이 나는 화학 물질이죠.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유통이 되려면 유통 기간이 있어요. 근데 보통 2년, 3년을 잡습니다. 유통이 뭐 몇 개월 가지고는 뭐 보관도 해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되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을 보통 짧아야 1년, 보통 2년, 길면 3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생활용품들이.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썩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부제, 항생제 이런 것들 넣게 됩니다. 넣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넣으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밀봉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테릴라이즈 그러니까 아주 항균 처리, 고온 고압으로 뭐 한다든지 고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그 안에 균이 다 죽어가지고 멸균돼 있겠지만 그러면 굉장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그래서 방부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치약이나 쓰고 아무 비누나 쓰고 아무 샴푸나 쓰다가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제 좀 순한 치약, 순한 샴푸 이런 걸 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이제 좀 질의응답 시간에 좀 그런 분들이 질문이 있어서 받아가면서 좀 얘기를 제 고민을 했던 것들을 좀 쉐어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데요, 생활하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바이오 센서, 케모 센서입니다, 제 별명이. 뭘, 예, 뭘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식당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탈라요. 그래서 선생님 어, 기미상궁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알람하죠. 직장 문제가 좀 있다.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하죠. 이게 무슨 재료에 뭐가 그 오염, 이게 이제 생물학적 오염이냐 화학적인 오염이냐 그거 좀 구분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케모 센서,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해요. 이게 또 보이고요. 또 관찰을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제 몸을 관찰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화를 보니까 어, 아는데 불행히도 이 술도 이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몰랐는데 지금 좀 갱년기 지나서 독성 물질을 섭취하다 보면 손에 반응이 있어서 자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담을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뭐 샴푸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샴푸는 뭐 좀 문제가 심하고 원인이 뭘까? 화학성분 분석 공부해보고 이런 일들을 좀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름들도 수백 가지 되거든요. 첨가물들이. 그러니까 뭐 공부했다가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해서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큰 맥락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찾게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친환경 또는 이제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이언트 땡, 한살 땡 이런 데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학 첨가물을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화학 첨가물이 없는 최소화시킨 것들을 팔 수,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몇 년간 찾아봐도 유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썩으니까 그래서 변하니까 그래서 그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프죠. 샴푸도 안 하고 뭐 이런 적들이 있는데 이제 만들어서 하는. 왜냐면 안 하면 사회생활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가볍게 얘기하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씻고 왜 양치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요즘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밸런스를 이루는 지점을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약도 그래요. 이게 좀 이제 여담으로만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양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치약 성분들이 뭐 씻어내는 계면활성제 주요 성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게 썩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방부제들도 있는데 항생제들도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균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입안의 세균을 박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죠. 뭐 그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입안은 적절한 균들이 이 균총으로서 밸런스를 갖고 있어야 이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균들이 해주는 일이 많아요. 물론 나쁜 균이 또 충치를 유발도 하지만 적절히 관리하면 좋은 균들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치약을 쓰면 다 박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해지고 그냥 잇몸도 뭐 당연히 약해지고 물리적인 그런 어, 충격뿐만 아니라 약재로 인해서 화학적인 충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최대한 약한 치약을 쓰고요. 이제 써보시면 알 텐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계면 활성제가 있느냐 이게 상품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잘 안 나고 잘 안 닦인 것 같은 거 그것이 여러분 자극이 적은 그런 것들로 바꿔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막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또 결벽주의 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어려운 상황이 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정도를 관여만 하자. 적절한 단계로. 그래서 이제 치약도 만들어 써보게 됐었는데요.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치약은 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없이 진화를 해왔고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만 해도 유럽을 보면 뭐 8, 90살 그냥 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감염에 의해서 일찍 다른 병에 의해서 일찍 돌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이빨 안 닦아서 죽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우리 장내 미생물도 거기 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요즘 들어서
방내 미생물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성이. 그래서 가능하면 맹장도 큰 아프지만 않으면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일이 될 때 다시 장소에서 꺼내 쓰는 것이거든요, 균들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다시 돌아보면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고 세수도 마찬가지, 목욕도 마찬가지, 샴푸도 마찬가지 이런 게 기본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씻어야죠. 위생적인 것은 왜냐 감염이 잘못되면 또 큰 문제니까 적절히 관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물로만 해도 90%는 씻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뭘 씻던지.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물로만 하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동물들 보면.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에서 분비가 돼요. 우리 피부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항생제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가 굉장히 최소 단위만 하셔도 된다. 물로 해도 90%가 워싱이 된다. 씻겨 나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자원을 우리가 쓰는데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를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유튜브에 안 올렸으면 오늘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편집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양치를 하더라도요. 전에는 5번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하고 밥 먹고 3번 하고 자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담배 필 때는요. 담배 필 때마다 했어요. 그러면 10번 뭐 하루에. 왜냐하면 담배 냄새 싫어서. 담배 끊고 나서는 이제 이런 걸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치과 가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직접 맞긴 하는데 마모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약해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좀 심하다. 그래서 좀 줄이자 해가지고 뭐 좀 담배 끊은 지 오래됐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오염될 게 없지 않습니까? 밤에 잘 상태가 내 상태니까. 그러니까 물로만 양치를 합니다. 그래가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제 또 간단히 양치를 하는데 아주 약한 치약에 조금만 묻혀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치약을 얼마나 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전보고 쫙 짜잖아요. 그래서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의 10분의 1만 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량을 써보고 왜냐하면 입에 남으면 다 여러분이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방부제와 그 모든 항생제를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그러니까 자연 아이코비라든지 아니면 한살땡 이런데 다 아시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한땡님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써보면 못 써요. 왜냐하면 법도 안 나고 뭐 안 닦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쓰는데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저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좀 바꿔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보면요. 한 며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느껴져요. 그럴 때는 또 적극적인 관리, 좀 센 치약으로 일반적인 치약이 센 치약이에요. 그걸로 이제 써보면 입이 이제 충격이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세포가 뜯어져 나가는 게 다 느껴지고요. 그 역할이니까 그 치약의 계면활성제 역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그렇게 최소화해서 필요한 만큼만 한번 관리하면 되겠다. 하면 되고요. 좋은 것은 또 여러분들 이제 위에 치과의 선생님들이 주로 하신 말씀이 치실 잘 써라. 그리고 이제 그 치간 칫솔 이런 거 끼면은 그게 잘 안 닦이니까요. 그건 이제 그것은 저는 이제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주고 그게 이제 이빨 관리였고요. 그다음에 방부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생각.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걸로 이제 또 세포에 우리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흡수를 돕는 또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시면 다 수백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게 하나 예로 이 선크림 바르는 선크림 그죠? 이런 안 보이니까 다행이네. 광고가 아니니까. 또 내용이 궁금해서 뭐 엄청 나쁘게 많이 들지 않고서야 선크림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UV도 차단해야 되면 뭔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보니까 주요 성분은 표지에 있는데요.
자세한 전성분은 안내 표지에 있다고 써 있어요. 보지 말라의 뜻이죠. 그래서 뜯어가지고 500가지 성분이 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만 보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이게 선을 블록하니까. 그래서 선블록 이런 거 편히 하시는데 더구나 얼굴 뭐 바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피부 흡수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뭐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이나 골프입니다. 골프를 안 합니다만 이제 전에 할 때는 또 뭐 안 바르느라고 바르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드니까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또 태양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여러 기미 주근깨 될 수 있으면 이제 피하는 것을 이런 화학약품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모자라든지 뭐 이런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마스킹으로 극복하시는 것이 화학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마일드하겠다 이런 또 제안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래도 참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많이 해놔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유해 물질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그다음에 방부제 파라벤, 또 항생제 트라이클로산. 지금은 이제 치약에다가 트라이클로산을 넣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엄청 넣었어요. 지금도 넣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생제니까 균을 다 죽이는 거죠. 뭐 다른 항생제들 다 죽입니다만은 또 이제 피해가 큰 독성이 큰 그런 항생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것이 좋죠. 필요한 만큼만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물로 씻어도 90%다. 그래서 가끔 샤워도 대부분 물로 하고요. 중요한 곳만 이제 좀 비누로 약한 비누로 쓰고요. 네. 남들 만날 때는 이제 거의 샴푸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최소한의 분량으로 제가 만든 걸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좀 떨어지는데요. 볼륨도 사라지고 뭐 광택도 안 나고 뭐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나가면 드립니다. 농담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런 친환경 화장품 중에 뭐 EWG 등급을 해서 이게 이제 뭐 1등급 되면 안전하고 4등급 되면 위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시되 그럼 있으면 그나마 난데 그것도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계면 활성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때를 뺄 때 거품이 나야 됩니다. 다양한 계면 활성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름도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 공부하는 저도 복잡한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부 자극이 적은 비이온계 세정력은 약하죠. 그런 것을 쓰는 게 좋다. 그런 게 이제 뭐가 있느냐? 비이온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름 잠깐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고 약한 민감성 피부에 맞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쓰고요. 이 아래 것들은 잘 안 씁니다. 일반적인 샴푸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래야 아주 강력하게 빠지니까요. 깨끗하게 빠지니까 때가 또 이게 오염이 이제 비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좋은 그나마 안 쓰는 게 좋지만 좋은 계면 활성제 써야 된다면 이런 정도인데요. 베실 글루코사이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그다음에 트라이에타놀람 이런 게 있는데 주로 글루코사이드인데 베실이냐 라우릴이냐 이건 이제 카본 탄소 길이 차이예요. 그거 10개냐 12개냐 그런 차이인데요. 그런 정도 그런 이름들이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는 요즘 샴푸에는 뭐 포타슘, 소듐, 뭐 코코, 일, 뭐죠? 글리시네이트 또는 코코, 애플, 아미노산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것들이 소듐, 라우레, 설폭시네이트 뭐 이런 것들, 라우릴 설 이렇게 되면 좀 라우릴이면 탄소가 길어지는 것이군요. 길어질수록 세정력이 좋아져요. 기름때가 잘 빠지니까. 하지만 이제 독성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을수록 데실이 그나마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라우릴보다는 데실이 좀 더 낫고요. 단점은 거품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거품이 안 나도 이제 만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예, 그죠? 내려놓는 사물이 적게 소유하는 삶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품도 적게 소유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많이 보통 샴푸에 많이 들어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비이온성이 거품은 잘 안 나지만 저자극성이다. 그리고 세정력은 익숙해지면 된다. 그리고요. 가끔 오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땀도 많이 흘리고 오염이 좀 된 것 같아. 미세먼지도 밖에서 많이 오늘 안 좋았고 그럴 때는 좀 가끔 보통 그게 센 건데요. 그걸 이제 세정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길었고요. 여기 오늘의 결론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제 생활용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약 만들기는 써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또 립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쓰는 것이 이 샴푸, 바디워셔, 그리고 이제 로션. 기본적으로 애들은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남자인 경우는 뭐 요것만 있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써서 쓰는데요. 보면은 이제 여기는 검은색이 이제 일반적인 물질이고요. 요거 빨간색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물질들인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거품을 내기 위해서 기름때를 씻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물로만 씻으면 90% 찍히지만 10%는 남아 있으니까 그거까지 내려면 데시 글루코사이드를 만듭니다. 한 3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있어야 되겠고 식초야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pH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만들면 염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성을 맞추고 가능하면 약산성이 우리 피부 pH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 비율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거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로 바꾸면 돼요. 이것도 약간 비이온계지만 좀 더 거품이 많이 나고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긴 하죠.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됩니다. 캡처해 주시고요. 만들어주시려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제가 이제 이 스탁 솔루션들 가져가서 간단히 뭐 1분이면 만들거든요. 그래서 섞으면 되니까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음에 만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이런 스탁 솔루션들 원액들은 인터넷에 팔아요. 요즘에 화장품도 스스로 만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또 공방들도 많이 있고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디워셔도 마찬가지고 비율만 좀 달라져요. 샴푸가 30% 들어가면 바디워시에는 이제 6%만 하고 약하게 씻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션을 할 때는 이제 올리브 왁스, 올리브 오일이 필요한데요. 올리브 오일은 이제 버진 익스트랙트 그거 쓰시면 되고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거 있잖아요. 드시던 거 쓰셔도 됩니다. 네. 올리브 왁스는 사야 돼요. 이제 집에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립밤 하는데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올리브 왁스를 이게 녹여야 됩니다. 올리브 왁스를. 그래서 이 둘을 섞어가지고 물중탕 안에다 넣고 이렇게 끼면 녹아요. 녹는 점이 70도가 안 돼서 녹아요. 올리브 왁스가. 그러면 걷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70도 물을 넣어서 흔들어주면 이제 에멀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게 로션이 되는 거예요. 빵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죠? 여러분 로션에 성분 보면 한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샴푸에는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몇 가지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올리브 몸이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향 좋으라고 라임 에센스 이건 이제 천연 추출물이니까요, 괜찮고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이것도 천연물들이고요. 여기는 5%고 여기는 한 2% 이렇게 끓여 넣어주면 이게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넣고 폐 이런 거 다른 물질들 넣으면 보습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촉촉하고 윤기도 나고 오래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피부 독성이.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덜 촉촉하고 덜 오래 지속이 되더라도 이것은 안 바른 것보다 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션 스킨에는 이제 요거 생략되고 요것만 넣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나머지들은 1-2분씩이면 다 만들고요. 로션 만들 때 요 중탕으로 녹여야 되고 요것도 흔들어 가지고 에멀전 만들어야 되고 해서 5분, 10분은 걸립니다. 요것은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이제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방부제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해보니까 한 1-2주 정도면 문제가 없더라. 안에 박테리아가 자라진 않더라 생각이 돼서요. 뭐 한 우리 뭐죠? 다이에스크스 이런 데 가보면 용기를 팔아요. 화장품 용기를 100ml, 80ml짜리 그런 거 사다가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 1-2주 써요. 그러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저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첨가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먹는 거에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자세히 보려면 참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뭘 사면 뒤에 성분 또는 이제 어, 어, 표를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머리는 좀 아프지만 장 보는 시간도 늘어나지만 좀 도움이 되는 동양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피해 살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먹는 거 나오니까 군침이 도네요. 자연 재료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원 재료가 보이지 않으면 이미 가공되면 거기에 뭘 안 넣고는 이게 가능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원 재료가 보이냐 이거죠. 하면은 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공식품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조리법이라든가 고개 구우거나 데치거나 라면을 드셔야만 한다면 한번 삶아서 버리고 원체 그 물에 하면 훨씬 그런 노력들을 하면은 좀 건강에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설탕도 큰 문제인데요. 이 요즘 세상에 현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세상에서 설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조리하지 않는 한 외식을 하거나 뭐 인스턴트를 하거나 설탕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설탕도 독성이거든요.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당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금은 에너지 고갈 시대가 아니어서 너무 과잉 시대여서 이런 걸 안 먹어도 충분히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야 되는데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두유도 그래요. 두유도 설탕이 안 들어있는 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맛이 당도 11에서 12가 최적화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탕 농도가 11에서 12%가 우리가 맛봤을 때 행복해 이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사람은 거기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 팔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뭐 맛없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두유도요. 이런 걸 조금 넣었다. 뭐 달지 않은 그래서 나와도 8%. 뭐 엄청 뭐죠? 11%가 8%나. 그래서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안 넣었다. 플레인이다. 4%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안 넣은 것을 이제 또 저는 또 구매해서 양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그런 두유나 이런 제품 궁금하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설탕 안 넣고 무설탕 해놓고 이제 팔아요. 보니까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넣는 게 액상과당. 설탕 안 넣었다고 이건 더 나쁜 걸 넣은 거예요. 액상과당은 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단맛이 더 5배 강하고요. 우리 몸에 가면 인슐린 시그널링의 문제를 훨씬 더 큽니다. 독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많이 먹게 돼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일에 이런 과당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과일 원시 수렵채집 생활에 할 때 뭐 과일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잘해야 며칠에 한두 개 먹어. 그렇죠? 그런 상황에 적응돼 있는데 뭐 매일 이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성분을 아셔야 된다는 걸. 액상과당 설탕보다 훨씬 나쁜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것들 좀 피해 가야 되는데 그나마 올리고당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선택을 하라면 안 넣는 게 좋은데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올리고 난 이제 가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론이 이거고요. 우리가 이제 음식에 있어서는 원재료 갖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가공되는 음식은 피하지 않으면 이 화학 물질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되었고요. 또 이제 화학 물질을 생활에서 피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원시 수렵 채집 생활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문화이니까 또 남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그걸 관리를 하시는 생각을 하시면 그게 시작점이 아닐까. 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목표는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는 만큼 건강하기가 목표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필요 없이 복을 우리 몸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고생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뭐 인문학 공부를 못하시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 맞추고요.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지금 궁금한 것이 있었으면 제가 할 수 있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지금 하고 못하면 또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